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총합 스코어 3대2로 정말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94분, 추가 시간이 4분이었어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골 넣은 다음에 바로 킥오프를 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정말 종료 한 3초를 남기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마지막 공격에서 골을 넣었는데, 여기서 아쉬운 건 김민재 선수의 실수가 일단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죠. 일단은 오늘의 가장 큰 그 발단 중에 하나가 스타니시치였어요. 스타니시치가 오늘 경기 내내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니시치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디션이 오락가락해요. 오늘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 스타니시치가 머뭇거리다가 마에다에게 압박을 당합니다. 마에다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그래서 강하게 압박을 해요. 근데 여기 스타니시치가 마에다에게 압박을 당하니까 패스를 주려다가 마에다의 발을 맞고 튕깁니다. 여기서 미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김민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 주는 것도 아니고 마에다에게 끊겨서 볼이 요 애매한 공간으로 갔어요. 근데 마에다가 김민재는 들어오고 있고 마에다는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에다가 스피드를 살려서 이 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에다가 먼저 볼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김민재는 마에다를 따라가서 위험한 수비를 하는 것보다 약간 뒤로 빠져요. 그리고 대신에 게헤이루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치명적인 미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니콜라스 퀸에게 마에다가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민재가 그걸 보고 있다가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끊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의 생각이 좋았어요. 무리하게 마에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마에다가 미리 달려가고 있으니까 뒤늦게 달려가야 되니까 마에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게헤이루한테 맡기고 나는 약간 뒤로 빠져서 마에다가 측면으로 보내주는 패스를 보고 그것을 경합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마에다가 게헤이루가 달려오니까 김민재 선수의 의도대로 김민재는 약간 뒤로 빠져있고 마에다가 볼을 잡았을 때 게헤이루가 달려나온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패스가 게헤이루의 압박에 막혀서 측면으로 안 가고 김민재와 달려들어가는 니콜라스 퀸의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니콜라스 퀸보다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김민재가 뒤로 빠져있고 마에다가 패스를 측면으로 넘겨주는데 이 패스가 약간 가운데로 쏠려서 김민재가 이걸 달려가면서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 밖에 있는 니콜라스 퀸이 들어오는데 김민재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니콜라스 퀸과의 요 거리가 기본적으로 볼과의 거리가 김민재가 더 가까웠어요. 물론 볼의 방향이 니콜라스 퀸 쪽으로 가고 있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못 따라잡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여기서 무리한 태클을 좀 합니다. 근데 태클이 실패가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볼이 김민재를 거쳐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오히려 패스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저게 태클을 하는 순간 저기서 클리어링이 안 되면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공격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게 마지막 선택이었죠. 근데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따라갈 수 있는 위치,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태클을 하다가 태클에 실패를 해서 볼이 그대로 니콜라스 퀸한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니콜라스 퀸이 김민재가 넘어져 있으니까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니콜라스 퀸의 편안한 득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늘상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수비수는 평균의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점 수비를 10번 하는 선수랑 김민재처럼 9번의 수비가 99점이에요. 근데 99점의 수비를 9번 해놓고 한 번의 수비를 10점짜리 수비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수비수보다 90점 수비를 평균적으로 하는 수비수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늘상 너무 과감한 선택,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하면서 미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한 번도 안 뚫렸어요. 상대 공격수랑 부딪혔을 때 한 번도 안 뚫리고 앞쪽에서 끊어서 계속 공격수들한테 패스를 줬거든요. 근데 딱 한 번의 실수, 이 한 번의 실수가 나오면서 0대 0에서 1대 0이 됐고, 그러면서 셀틱과 바이에른 뮌헨이 1차전과 2차전 합계 동점이 되니까 이건 경기 결과가 바뀌는 실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반복해서 나오는 좀 치명적인 실수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면 사실 김민재 선수가 계속 끊어요. 계속 이런 거예요. 앞쪽에서 압박을 해요, 뮌헨이.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가 볼을 걷어냈는데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달려나오면서 앞쪽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 김민재의 공격적인 수비, 우파메카노의 공격적인 수비가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선수가 바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죠. 근데 이런 플레이들을 너무나 잘하다가 딱 한 번 저런 실수가 나오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뭐 수비수의 운명이기도 한데 김민재 선수도 저런 장면에서 너무 무리한 플레이를 하는 걸 조금은 조절할 필요도 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저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수비에서의 실수가 기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셀틱이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바이에른 뮌헨보다 많기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너무 과감하게 압박을 해요, 센터백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셀틱이 뒤에서 일단 볼을 만약에 점유를 하면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누굴 따라가냐면 요 오른쪽 공격수인 니콜라스 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이르도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요. 스타니치가 약간 뒤에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김민재가 요 니콜라스 퀸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가운데 있는 마에다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니콜라스 퀸이 내려갈 때 혹은 마에다가 내려갈 때 그냥 1대1로 압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아예 올라가 버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게헤이루가 오히려 왼쪽에 있을 때 상대 풀백이 올라오면 게헤이루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수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올라가 있고 게헤이루와 스타니치가 풀백들이 들어와서 최종 수비 라인을 만들 때가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장면 보면 김민재 선수가 앞쪽에서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니콜라스 퀸 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 앞쪽에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주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전방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일단 압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가 레버쿠젠전 다음 경기니까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압박 라인을 만들었는데 압박이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볼이 여기서 방출이 돼요. 방출이 되는데 우파메카노도 심지어 마에다가 내려오니까 우파메카노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모두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게헤이루랑 스타니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스타니치와 게헤이루가 최종 수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할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것보다 스타니치와 게헤이루가 커버하는 게 당연히 수비력으로 떨어지겠죠. 심지어 셀틱이 일부러 롱킥을 때려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올라온 것을 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니치와 그 셀틱의 왼쪽 공격수 조타의 1대1 경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지어 스타니치가 1대1 경합이었는데 여기서 돌파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는 아직 복귀를 못하고 있고 김민재도 더 앞에 있고 근데 스타니치와 게이루가 최종 수비를 하는데 여기서 돌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를 당하는 순간 우파메카노가 들어오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파메카노가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또 게헤이루도 끌려나가요. 김민재는 여전히 못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반대편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셀틱이 방향 전환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오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이어가 달려 나오니까 볼을 잡은 이제 셀틱의 니콜라스 퀸이 뒤쪽으로 약간 이제 넘기는 슈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 게헤이루가 판단을 잘해서 노이어가 나갈 때 본인이 골대로 들어가서 노이어가 달려나가는 순간 뒤에서 끊어내는 이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 보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뒤에 공간이 넓게 만들어지니까 역습을 당할 때 이게 오늘 그 김민재 선수의 실수뿐만 아니라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수비수에게만 탓을 돌릴 수 없는 게 어떤 거냐면 역습을 너무 할 정도로 많이 당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오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0대1로 어쨌든 끌려나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도 치명적인 실수가 오늘 2번 정도 있었고 패스미스 스타니치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뚫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너무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경기가 셀틱이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 홈이니까 좀 내려앉았어요. 근데 공격을 할 때 보면 과도하게 공격 숫자를 늘릴 때가 많습니다. 스타니치 올라가고 게헤이루 올라갑니다. 고레츠카도 올라가요. 그러면 뒤에서 우파메카노 김민재만 남아있고 키미가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뮌헨의 공격수들이 앞으로만 다 달려가요. 약간 요런 형태인 거예요.
선수들이 어쨌든 역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 사이사이 공간에 내려와서 위치를 해야, 그래야 볼이 끊겼을 때 여기서 저지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없이 과도하게 앞쪽에 공격 숫자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안 되고, 아무래도 미드필더에 있는 키미랑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랑 거리가 머니까 패스도 무리하게 패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끊기면 저지선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과도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 공간은 더 넓어지고, 이런 위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어떤 그 장면들이 나오냐,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선수들이 달려나가기만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모든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주변에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도 달려나가는 선수들만 있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여기서 볼을 꺾어주거든요. 꺾어줬는데 중앙에 선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볼이 끊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다 달려나가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한눈에 봐도 벌써 7명의 선수가 앞에 있어요. 그럼 뒤에는 3명의 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라인을 딱 자르면 볼이 끊기는 장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끊기자마자 공격을 할 때 셀틱이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놨는데 공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장면도 키미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다 일렬로 붙어 있어요. 앞쪽에 내려와서 볼 받는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패스가 가운데 공간으로 무리하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공격이 잘 되진 않잖아요. 공격수들이 그냥 앞으로만 배치가 되어 있으면 공격도 안 되고, 공격이 안 되는 순간 끊겼을 때 너무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역습도 쉽게 당해요. 근데 이런 축구를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여기서 키미가 줄 곳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접습니다. 접었는데 여전히 이 다음 장 보면 키미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애먹고 있는데 일렬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그냥 서 있어요. 내려오거나 뛰어가거나 이런 이제 지그재그의 움직임이 있어야 수비도 혼란이 빠지고, 키미도 여기서 줄 수 있는 요 사이사이 공간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냥 다 달려나가고만 있고 키미와의 거리는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패스를 주다가 끊기면 역습당하고, 이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공격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뛰어가요. 일렬로. 그리고 반대편에도 심지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뛰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 끊기면 바로 역습을 당할 때 6명의 공격수는 앞쪽에만 있고 뒤에 4명의 수비수로 수비를 해야 되는 이런 전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너무 공격 숫자가 많은데 무게중심만 앞으로 가 있고 역습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고 일렬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이 과도하게 역습을 많이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의 치명적인 미스로 오늘 경기의 결과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실수가 나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너무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너무 역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체력도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한 발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태클도 하고 무리한 플레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역습을 잘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을 너무 할 정도로 못합니다. 골 기대값이 2.33이에요. 결정적인 찬스가 6번입니다. 6번의 찬스 중에 한 골 넣은 거예요. 한 골. 결국에는 골을 넣으면 되는 건데 공격수를 이렇게 많이 배치를 했으면 골을 넣으면 돼요. 김민재의 치명적인 실수나 뭐 우파메카노의 실수, 이런 실수가 경기 중에 한 번 나와도 우리가 2골 넣는다, 이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 할 정도로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수들을 거의 일렬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들이 하나, 둘, 셋, 넷이 뛰고 있어요. 반대로 셀틱의 선수들은 하나, 둘, 셋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공격 숫자를 앞쪽에 정말 수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상대 수비가 모든 공격수를 붙잡을 수 없도록 부담을 주는 거고, 여기서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들을 모두 체크를 못하니까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요. 1대1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 고레츠카가 슈팅을 가운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슈마이켈에게 막히면서 골이 안 됐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셀틱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김민재, 그나브리, 고레츠카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셀틱이 절대 수비만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틱의 무게중심이 올라올 때 여기서 김민재, 그나브리, 고레츠카, 키미까지 탈압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눈에 봐도 셀틱의 선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벗어나니까 뒤에 수비수는 4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탈압박이 되는 순간 바이에른 뮌헨이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셀틱이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수비가 3명밖에 없죠. 그래서 공격 찬스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리세가 볼을 끌고 들어갈 때 뒤에서 케인, 게헤이루, 고레츠카, 무시알라 다 올라옵니다. 스타니시치 공격 숫자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올리세가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달려나가고 있는 선수를 보다가 접었는데 뒤에서 셀틱의 커버가 들어오니까 또 한 번 접어요. 패스가 안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세가 여기서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접으니까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달려가는데 패스가 안 들어가고 그동안 셀틱의 수비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세가 한 번 더 접으니까 셀틱의 수비는 다 돌아와 있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들은 달려나가다가 패스가 안 들어오니까 모두 다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 있어요. 이런 선택들, 공격수들의 이런 모습이 매우 안 좋아요. 너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 숫자만 많았지 많은 공격 숫자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 플레이를 너무 하도록 못한다. 이 장면도 이번에 사네가 주고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네가 돌려받으면서 슈팅을 하는데 여기서 슈팅이 또 골대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격을 할 때 공격 숫자를 6명, 7명 늘려놨는데 이거는 결국에 한 골을 먹혀도 우리가 2골을 넣는다. 요게 전제가 돼야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골은 못 넣고 역습은 계속 당하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막아내는데도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좋은 수비수니까 한 골도 안 먹히면 그러면은 이제 뮌헨이 마지막에 꾸역꾸역 한 골 넣어서 1대0 승리 이런 것도 이번 시즌에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공격수들의 효율성이 없다. 결정적인 찬스를 6번이나 날렸잖아요. 무시알라, 사네, 케인, 그나브리, 코망, 올리세 거의 실수를 한 10번 이상은 해요 서로. 근데 실수를 10번 이상 하지만 어쨌든 실점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니니까 공격수들은 부담감 없이 실수를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너무 과도하게 이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수의 부담감이 심한 팀이기도 해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도 맞다. 만약에 사실 연장전으로 가고 승부차기까지 가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선수 너무 고마운 알폰소 데이비스 이 장면이었죠. 이게 그 경기 종료 3초 전에 들어간 골이었어요. 올리세가 마지막 공격이었고 모든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크로스를 받아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레츠카가 2선에 있다가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으로 잘 타이밍 맞춰 들어갔고요.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레츠카가 머리에 볼을 맞춥니다. 결정적으로. 근데 이 슈팅이 또 오늘 슈마이켈이 계속 선방을 하니까 슈마이켈이 심지어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하는 순간 떨어지는 볼을 알폰소 데이비스가 뒤에 있다가 아주 집중력을 잘 발휘하면서 달려와서 밀어넣는 데 성공을 했죠. 정말 극적으로 연장전까지 안 가고 마지막에 어쨌든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바이에른 뮌헨도 살렸고요. 사실 콤파니 감독도 오늘 만약에 연장전 가고 연장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콤파니 감독도 이거는 비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경기였어요.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치명적인 실책을 했으니까. 근데 뮌헨, 김민재, 콤파니 모두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살리는 정말 귀중한 골을 만들어냈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바이에른 뮌헨이 16강까지는 어쨌든 약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시간 동안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공격에 대한 전술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할 필요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수에게는 너무 부담이 크고 공격수들은 공격도 제대로 못해요. 너무 앞쪽으로만 뛰어나가서 공격에 대한 전술도 세부 전술이 부족하고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앞쪽으로 달려가는 공격을 하니까 역습을 당할 때 역동작에 걸려서 역습에 대한 대비도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이런 선수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계속 나오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이런 너무 공격적인 수비를 하다가 실수 나온다.
김민재 빼고 다이어나 이토 이렇게 넣자. 이거는 또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뮌헨의 기본적인 전술적인 컨셉이 달려나가서 앞쪽에서 끊어내고 앞쪽에서 수비 라인을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토 이로키나 다이어로는 그런 축구가 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안 좋은 수비수가 아니라 좋은 수비수들이니까 이 수비수들의 좋은 능력을 살리면서 경기를 이기려면 수비가 될 때, 공격의 기회가 많이 찾아올 때 골을 좀 넣어야 된다. 그리고 역습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할 때도 역습에 대비하는 선수의 배치도 분명히 필요하다.